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짜잔!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포맷을 바꿨습니다. 저희 편집자님이 너는 내용에는 출중한데 디자인은 아직도 좀 구리다 하셔가지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좋아하시면은 밑에 댓글로 좀 남아주시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시면은 그렇게 또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왕초복 1화 시리즈 계속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당히 많은 사람은 아마 워렌 버핏이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핏이 한때 한국 주식에 엄청나게 크게 투자한 걸 아시나요? 주식의 신이 어떤 논리로 한국 시장에 접근을 했는지 알면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한 다음번에는 버핏이 2020년 한국 시장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살만한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분석해 볼 겁니다. 워렌 버핏의 한국 투자 얘기는 그의 자서전 스노우볼 그리고 그의 인터뷰 내용을 모은 버핏 FAQ라는 사이트에 자세히 나옵니다. 링크는 영상 밑에 붙여드립니다. 스노우볼을 읽어보면요. 그 워렌 버핏은 미국 외에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렸다라고 합니다. 2004년에 주식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 기업 정보가 들어있는 전화번호부 같은 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는 한국에 그 저평가된 기업이 많은 거를 아주 한 방에 깨닫고 한국 회계를 배운 다음에 한국 기업 수천 개를 모두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에 버핏은 무디스 매뉴얼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에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한국 주식으로 되풀이한 거죠. 그 워렌 버핏은 늘 수천 개의 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매경에서 나오는 상장 코스닥 기업 분석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저도 똑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8년 동안 16번. 많이도 했네. 버핏은 여기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싸다. 기업 가치는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5년 전보다도 낮다라고 평을 했고요. 야, 한국 기업들 이름은 왠지 야동 제목과 비슷한데 버핏 형, 당신 변태인가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휴다이 모터스, 코리안 일렉트릭 이게 야동 제목과 비슷하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특이한 취향입니다. 어쨌든 버핏은 이 한국 기업들은 10년 후에도 필요가 있는 철강, 시멘트, 밀, 전기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대한제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퍼가 3이고 시가총액이 보유 현금보다도 적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건 좀 이따가 심도 있게 한번 다루고요. 그리고 내 개인 주식 포트폴리오에는 한국 주식만 쓸어 담고 싶어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1억 달러를 실어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 단점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얼행불일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부의 대부분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집중되어 있죠. 그는 평생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은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연봉이 1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1억 정도 받는 사람은 한국에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연봉 10만 불 버는 사람이 개인 자산을 1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10만 불 받는 소위 월급쟁이가 월급을 잘 모으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1억 달러 이상 모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전부 다 한국에 갖다 박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버핏이 어떤 논리로 한국에 투자를 했는지. 첫 번째, 혹시 버핏이 한국의 미래를 좋게 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버핏은 한국은커녕 미국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아재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4년 당시 미국의 GDP가 한국의 16배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그 GDP의 한 16분의 1 정도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느냐? 제가 찾아봤는데 뭐 에콰도르, 슬로바키아, 케냐 이런 국가들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가요? 여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 좀 아십니까?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아마 할러님들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버핏 형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버핏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 그 유일한 제너럴 한 말이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북한 리스크라는 게 있네. 근데 북한이 핵을 쏘는 거를 일본, 중국, 뭐 미국 이런 데서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지옥이 되잖아.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말 뭐 동네 아저씨 정도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No, 아닙니다. 결론, 그는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의 미래가 밝아서 한국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투자를 했다는 겁니까? 자, 2번 가장 중요한 힌트는 대한제분이 퍼가 3이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왕초 보면 이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회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주주들이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겁니다. 또한 이익을 많이 내면은 기업 가치, 즉 주가도 막 상승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퍼라는 거는 Price Earnings Ratio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 수익 대비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은 또 무엇이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주가를 주식수에 곱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이 47,850원인데 지금 59억.7개의 주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285조 6,541억 원이 나옵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이 285조 얼마를 갖고 오면은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모든 주식을 통으로 한 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5조가 삼성전자 기업 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핸드폰 등을 막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직간접 비용, 금융 비용, 세금 이런 걸 다 빼고도 21.7조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퍼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지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285.6조를 21.7조, 그러면은 저기도 나와 있는 15.2 정도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순이익의 15배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기업의 퍼는, 적정 퍼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일단 지금은 평균적으로 선진국 주식은 한 15배, 그러니까 퍼가 한 15, 그리고 한국 주식은 뭐 대충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에 대한 상세한 영상은 나중에 찍을 건데 지금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버핏의 눈이 휘둥그레졌는지 아시겠죠? 보통 미국에서 연 300억 원 정도 버는 그런 순이익을 내는 기업을 사려고 하면은 아마 시가총액이 15를 곱해가지고 한 4,500억 정도? 그 정도 언저리에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보다 좀 더 비싸고 싼 기업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퍼가 15면은 네, 순이익이 300억,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4,500억 이 정도가 맞는데, 야, 근데 대한제분이라는 기업은요 2004년에 당시 3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900억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야, 대박이죠. 이게 본인이 대충 맞다고 생각하는 가격보다 한 80% 디스카운트, 80% 세일 이렇게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눈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오호.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여자들과 쇼핑을 하게 되면은 가끔 그녀들이 80% 세일 이런 표시를 보면은 눈이 이제 확 돌아가가지고 광년의 눈빛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버핏의 눈도 그런 식으로 딱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3번. 대한제분의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높더라 라는 말을 워렌 버핏이 했죠. 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저 PBR라고 하는데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농부에게 돈을 주고 농장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겁죠. 그럼 우리는 농장 토지, 건물, 미래 고기, 그러니까 소와 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닭도 있고요. 네, 미래 고기, 그리고 관련 기계, 이런 거를 통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농부 사무실에는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딜을 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이 농장은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이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죠. 위에 설명드렸죠. 이 농장의 순이익이 예를 들면은 연 300억 원 정도 하면은 그럼 뭐 아마 한 3천억에서 4,500억 원 사이에 그 농장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농장의 자산 가치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농장의 순이익이 적어 100억 원밖에 못 버는데 그 대신에 그 농장 토지가 완전히 금싸라기 땅입니다. 바로 옆이 강남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만 해도 가치가 3천억 원이다. 그럼 농부가 당연히 이 농장을 뭐 1천억 원, 1,500억 원에 팔아주지는 않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쵸?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심지어 농장 사무실에 있는 그 금고에 그 현금이 1,000억 원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농부가 이 농장을 900억 원에 팔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2004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한제본이라는 회사는 금고,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1,00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시가총액이 900억 원이었대요. 이게 말이 되나? 네,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대한제본의 순자산은 4,500억 원. 그러니까 그 농장으로 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 건물 이런 거 이제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빚쟁이들을 다 지불하고도 4,500억 원이라는 자산이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의 시가총액이 900억 원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고 대박 말도 안 돼 80, 90% 세일 오 마이 갓 해가지고 본인이 살 수 있는 대한제본 주식을 다 긁어 모아서 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PBR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 기업은 PBR가 1.5에서 2 정도로 나오고 한국은 PBR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 대한제본의 PBR은 900억을 4,500억으로 나누면은 0.2가 나오죠. 야, 진짜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은 80에서 90% 정도 세일이 들어간 겁니다. 자, 왜 한국의 퍼와 PBR가 선진국 기업보다 낮은지, 소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게 4인가? 예, 이게 4죠. 재무 안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렌 버핏 FAQ를 보면은, 버핏은 퍼가 2에서 3 정도 되고 재무 안정성이 있는 한국 기업을 20개 매수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재무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돈을 잘 벌어도 불경기가 오면은 폭삭 망하는 그런 기업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는 이 총 자산에서 남돈, 그러니까 부채가 50% 이하이고 반대로 말하면 내 돈이 50% 이상이면은 대충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기업이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죠. 그래서 순이익이 0 이상이면은 당분간 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총 자산에서 부채가 50% 이하이고 기업은 돈을 번다. 그러면 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입니다. 자, 5번. 20개 주식 분산 투자라는 말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버핏은 왜 2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했는가? 한국 기업이 그렇게 싼데 그럼 한두 개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버핏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버핏은 20개 기업의 주식을 사면 한두 개 기업은 사기꾼 기업이 아닐까? 그러면은 그런 기업에 걸리면은 당연히 똥을 밟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기업은 너무 워낙 저평가되어 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주식을 산 기업들의 경영진이 비즈니스의 현자인지 아니면 주주돈을 횡령하는 쉐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이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대한제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야, 이 주식이 버핏이 한 4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뭐 3만 5천 원에서 4만 3천 원 언저리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주식이 2004년에 4만 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25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 버핏은 못 먹어도 그래도 한 5배 정도는 먹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네요. 야, 역시 버핏 너무 훌륭해. 자, 여러분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 번째, 버핏은 한국의 미래를 보고 한국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엄청 저평가돼서 산 겁니다. 두 번째, 기업 가치는 순이익 그리고 순자산을 통해서 대충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무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돈을 벌어도 불경기에 망하면은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네 번째, 아무리 싸 보이는 주식이라도 몰빵을 하지 않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유형의 주식을 어떻게 찾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기업들을 아예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